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들어보셨나요? GMO는 기존의 생물체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잘라 넣어서 기존의 생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충해에 약한 옥수수에 병충해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주입해서 병충해에 잘 견디는 옥수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네요. 이러한 GMO 작물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몬산토라는 생화학 기업입니다. 생화학 기업이 농작물 회사가 되었다? 몬산토라는 회사는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파이프에 끼어 있는 녹슨 철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회사였죠. 화학 용액을 개발하던 중에 이 용액이 섞여 있던 물을 밭에 뿌렸더니 모든 풀이 죽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이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 안에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이것이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글리포세이트는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화학 용액인데요. 이 강한 용액에도 살아남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를 식물에 주입하고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를 뿌리면 모든 잡초들은 죽고 이 박테리아가 주입된 식물만 살아남는 지금의 농약, 라운드업 제초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몬산토 회사는 유전자가 재조합된 GMO 작물과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제초제, 즉 농약을 묶어서 판매하는데요. GMO 작물은 병충해에 강해서 수확량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GMO 생선 연어는 원래 정상적인 무게보다 10배나 큽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자연적이지 않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몬산토의 GMO 음식은 미국 FDA에서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다라는 승인을 받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실험은 90일간 쥐에게 GMO 작물을 먹였더니 건강상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세랄리니 박사는 이 임상 실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작 90일 실험하고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세랄리니 교수팀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실험용 쥐 2,000마리에게 2년 동안 GMO 옥수수와 콩을 먹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0년 정도 먹은 결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는 각종 종양이 생기고 장과 위장이 비틀어지며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피에는 암컷과 수컷이 7대3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GMO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GMO 콩나물, GMO 두부, GMO 두유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세로 가면 자폐증과 불임증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종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GMO 작물은 모두 불임이 되도록 조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은 그 자체가 씨앗이 되거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MO 작물은 씨앗을 아무리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이는 몬산토 회사에서 종자 사업을 위해서 씨앗의 유전자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마다 농부들이 씨앗을 사고 제초제를 사서 몬산토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2011년에 쓰여진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돌세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선천 기형아 6.92% 증가, 성조숙증 여아 7년간 27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비타민 D 결핍증 5년 사이 9배 증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 급증, 4명 중 1명이 정서 행동 장애 아동. 한국이 GMO 수입국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GMO 작물이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GMO 작물이 가지고 있는 킬레이션이라는 기전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한 황, 망간, 코발트, 아연, 철, 셀레늄,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한 유산균이 가지는 실카마이트 회로를 차단하고 무너뜨려서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뇌 신경 전달 물질과 엽산, B12 등의 영양 물질을 차단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글라이신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글리포세이트가 불량 단백질을 만들어서 가바 수용체 등에 영향을 주면 뇌가 진정되지 않고 항상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자폐율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처음 나왔던 20년 전만 해도 모든 학자들은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5년 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는 GMO 작물,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논쟁을 WHO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네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GMO 표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비율이 3%입니다. 유럽의 0.9%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2014년 터키에 수출되었던 우리나라 라면이 전량 폐기되고 회수되었던 이유도 이 높은 GMO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이 3%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비율 또한 법망이 허술해서 제대로 표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식 산업이나 사료에는 표시 의무 제도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이것이 GMO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또한 EU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농작물에는 콩과 옥수수가 있는데요. 옥수수의 식량 자급 보유율은 0.3에서 0.8%, 콩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콩으로 만든 두유, 콩으로 만든 두부,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 간장, 카놀라유 등이 모두 GMO라는 것이죠.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알 권리를 포기하기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정상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수록 우리 소비자가 더욱더 유기농을 고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아버리면 내 아이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